자, 박원순의 관훈클럽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회의원, 그것을 주기성이 주장하던 국회의원은 사퇴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직까지 내놨습니다. 자, 여기서 박원순은 국회의원이 사퇴를 했다. 국회의원직까지 버렸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실 저도 몇몇 수사기관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강용석 의원까지 사퇴하고 사과했는데? 이런 질문이요.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똑바로 쏘아줍니다. 국회의원의 사퇴가 진실을 보증하는 거냐, 진실의 지표가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사퇴냐. 강용석 씨 같은 경우는 시쳇말로 나쁘게 생각하면 무슨 자기들끼리 정치적 야로가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강용석 의원은 좋게 말하면 강용석 의원이 단순하게 그들에게 속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퇴를 하고 사과를 하고는 진실을 보증하는 아무런 지표가 되지를 못합니다. 드러난 진실을 묻어버리고 외면하기 위한 이거는 핑계거리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까지 버렸다. 국회의원이 사퇴했는데, 국회의원이 사과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뭔가요?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주고 나란 일을 맡긴 자기들 말로 부리는 하인입니다. 그 하인이 얼렁뚱땅 가서 사과하고 사퇴했다기로서니 이 사건이 진실이라는 아무런 담보가 되지 못합니다. 어디다 대고 국회의원이 의원직까지 포기했는데, 버렸는데, 사퇴했는데 있다고 소리가 나옵니까? 이게 서울시장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자, 이어서 다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 이것은 용서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했고, 그 재판을 오랜 기간 동안 해서 결국 지난번 1심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의사나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큰 불가명을 유죄 판결을 선고했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유죄 판결까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박원순 씨 입에서 용서라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싸대기를 왕복으로 때려주고 싶습니다. 어디다 대고 용서를 얘기합니까? 무릎 꿇고 국민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감히 누구를 놓고 용서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 객관적인 사실면에서도 틀렸습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고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거에서 이 박주신의 병역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나의 차단 수단으로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나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은 이게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밝혀보기 위해서는 박주신 씨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박주신 씨 오세요 했죠. 처음에는 마치 갈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돌아서서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안 가겠다. 그래서 수사기관도 생뚱맞은 게요. 박주신을 불러서 수사하고 신체 검증을 하려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그래 놓고는 거기에 응하지 않자 그럼 서면 조사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니, 인간의 신체에 몸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게 본인의
몸이다, 남의 몸이다가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불러서 수사를 하고 신체 검증을 하려고 그랬던 검찰이 서면 조사를 왜 합니까? 서면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박원순 측에서는 그 서면 조사조차도 불응합니다. 받지 않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는 냅다 무엇을 했습니까? 처벌 불원서라는 것을 검찰에다가 던지고 바로 영국으로 날랐습니다.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양 등 8명을 기소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 시장 측은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고, 반면 양 씨 등 피의자들은 오히려 정식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와 주신 씨 주치의 등을 조사한 끝에 제기된 의혹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 머물고 있는 주신 씨에게 출석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주신 씨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양 씨 등의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 씨 측은 양 씨 등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도록 기소를 유예하거나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약식 기소 등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반면 선처를 받아야 할 피의자 양 씨 측은 오히려 정식 재판에 넘겨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이 하는 얘기는 한때 그 MBC를 상대로도 아마 그런 주장을 했을 겁니다. 피고인들이 어떻게 기소를 해달라 그래서 기소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MBC가 그런 취지로 보도를 했거든요. 박원순 씨가,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소치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소치하를 하려 했는데 피고인들이, 이 피의자들이 기소를 해달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기소가 된 사건인 것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게 허위라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허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희는 수사 받는 내내 고민한 게, 이게 기소가 안 되면 여기서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법원 이렇게 기소돼서 법원에 가서 피고인석에 설 수 있을까? 이걸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 노력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수사하면서 조사받으면서 계속해서 박주신이 병역 비리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고 그리고 기소하라고 요구하고 박원순 씨 측에서 무고한 것이다 라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양당 간, 하나는 박원순의 손을 들든지 피고인의 손을 들든지, 그죠? 근데 박원순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처벌 불원서까지 던지고 전전긍긍하지만 피고인들은 기소를 하라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기소하세요. 조사 받으면서 내내 네, 그거 맞습니다. 박주신 병역 비리한 겁니다. 기소하세요. 이런 태도로 조사를 받으니까 당연히 피고인들을 기소하는데 부담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처벌 불원, 소를 취하하면서까지 이 사건이 기소되지를 않기를 원했던 사람, 어떻게든지 이 사건이 상대가 처벌받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서 자신이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 없어서 고발을 했고, 그 고발된 사건으로 이 사람들이 혐의 유죄 처분을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늘어놓으면서 자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1심 저는 이 판결 이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박원순에게 고소당한 그 혐의들을 보면요. 박주신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아마 제일 많은 말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는
굉장히 많은 팩트에 관한 글들이 있습니다. 뭐 치아서부터 귀에서부터 혹은 그것을 병역 비리로 볼 수밖에 없는 스터디 타임이라든가 뭐 그날 당일에 있었던 박주신 한 청년이 아니라 남자가 둘이가 있었다라는 증거서부터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실체를 확인하거나 밝혀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트윗이나 게시글은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 박주신 병역 비리 맞거든요. 혹은 이것은 내가 추정한 글이니까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고 일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올린 글. 이런 허접한 그 안에 병역 비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걸 다 고소한 거지. 실제로 밝힐 수 있는 의학적, 실체적 이런 리얼리티가 있는 글이나 SNS 트윗이나 혹은 게시글들은 고발 자체를 안 했습니다. 얼마나 얍삽한 짓입니까? 그죠? 자, 그런 식으로 고발해놓고 실제로 박주신을 오라고 조사하겠다 하니까 처벌 불원서를 던져가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든지 법원까지 안 가고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법원에 안 가서 이게 처벌 안 받는 상태에서 자신이 용서한, 처벌 불원서는 용서의 의미잖아요. 용서했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고발을 했고, 그 사람들은 유죄 처분을 받았다. 빠졌잖아요. 그 와중에 어떻게든지 이걸 불기소시켜 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에 갔고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기가 막힌 판결을 받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박원순 씨. 큰 벌금형 선고를, 유죄 판결을 선고했죠. 그때 나왔던 세브란스 병원의 담당 의사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의사가 내가 기른 사람은 아니지만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 속에서 박원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던, 즉 그 유죄 판결이 나온 그 재판에 나왔던 세브란스의 담당 의사가 아마도 지금 세브란스 원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담당 의사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기른 사람은 아니지만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기른 사람은 아니지만 하는 이 대상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당연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맥락상 당연히 그렇죠. 내가 기른 사람은 아니지만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 대단한 세브란스 병원의 담당 의사가, 고위직 담당 의사가 나와서 참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저기 앉아있는 저 의사가 내가 기른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다 부끄럽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얘기로서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명예를 완전히 땅바닥에 똥구덩이에다가 쳐박고 같은 의사가 다 부끄럽다 하지 않았느냐.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요따위 소리를 하는데요. 천만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거기 앉아서 재판석에 앉아있어서 맞아 죽으려고 그따구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소리 못하고요.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담당 의사가 한 얘기는, 자,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담당 의사를 향해서 2월 22일 날 그 세브란스에서 재촬영이 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 이게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하고 나서도 모 대학의 모 그 병원의 영상의학과 그 과장이 MRI 피사체는 적어도 이거 30대 후반의 것이고 허리가 몹시 아픈 사람일 것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중에 하나가. 그랬더니 이 담당 의사, 박원순이 얘기하는 담당 의사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왜? 자기가 문제가 없다, 이거는 동일인이다 이렇게 판정을 한 데 대해서 모 병원의 영상의학과 교수가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좀 짜증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 안 하고 있는 다수는 의견 표출을 안 한 것뿐이다. 자, 요 말부터 먼저 짚고 지나갑시다. 말을 안 하고 있는 다수가 의견 표출 안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측에 서서 말을 한 다수의 의사들, 몇몇의 의사들, 특히 영상의학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몇 가지의 케이스를 받고 앞으로도 계속 볼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앞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여기서 박원순 씨가 담당 의사라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전혀 정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100장의 MRI의 얘기를 통해서나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 안 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은 주로 익명 게시판에서 잘 드러납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의견을 내거나 서로 토론하는 그런 사이트, 의사들만 들어가는 사이트, 그죠? 의사의 그 의사 면허증 번호로 인증을 하나요? 이런 인증이 없이는 가입이 안 되는 사이트 안에서 박주신의 것이라고 알려진 이 의료 영상은 박주신의 것이 아니고 재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96%까지 나왔습니다. 즉 박원순 그리고 그 담당 의사라는 이 분들은 그분들의 의사가 곧 말 안 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신의 의견이 막히면 다수의 말 안 하는 사람들 의견은 다 나랑 의견이 일치해요. 이따위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의사들이 모여있는 익명 게시판에서 96%가 박주신의 것이 아니므로 재검을 해야 되고 양승호 박사의 의견이 맞다라고 판정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 대고 말 안 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 표출이 그런 다수가 의견 표출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담기는 그릇입니다. 말을 책임감 있게 해야죠.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SNS에서 어떤 신경외과 의사가 쓴 거를 봤다. 그 신경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이렇게 심한 디스크에서도 환자가 막 걸어다닐 수 있고 점프할 수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썼더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MRI의 디스크를 볼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오히려 그 디스크 MRI를 보고 실제로 환자를 진료를 했다라는 그 담당 의사가 그 MRI와 그 자신이 진료한 몇 분간에 걸쳐서 문진가 이거 만지는 뒤집고 까뒤집고 올리고 이런 거 다 해봤다라는 그 환자가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의심을 하지 못한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MRI를 보고 이렇게 심한 디스크의 환자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 의사를 가리켜서 내가 몰라. 그 의사를 자기가 그 실명을 확인해보고 신원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키웠던 자기가 교육시켰던 그 신경외과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레지던트 교육을 잘못 시켰고 이런 의사를 어떻게 전문의로 만들었나 전문의 과정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자생병원의 MRI를 보고 이렇게 심한 수준의 디스크 환자가 통증 없이 막 걸어다니고 계단을 풀풀풀풀 뛰어내려가고 점프를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 MRI를 보고 그 MRI라고 주장하는 환자를 옆에 눕혀놓고도 이 MRI가 이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못한 그 담당 의사가 비정상입니까? 누가 누구더러 그죠? 교육을 잘못 시켰느니 전문의로 만들었느니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까? 박원순이 지금 그 사람의 말을 빌어와서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한다면요. 둘이가 똑같은 수준의 사람, 우리는 똑같은 것들이야. 이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의사가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이야기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그럼 역으로 수많은 96%의 의사들이 이거는 박주신의 것이 아닌데요 했는데 실제로 그 앞에서 봤다는 4명의 의사가 이거 박주신의 거 맞는데요 하면 그게 대표성을 가집니까? 그 MRI를 놓고도 옆에 앉혀놓은 눕혀놓은 환자가 이 MRI의 주인이라고 한 점 믿어 의심치 않았는 그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대표한다는 얘기입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세브란스 이 정도로 가도 되는 겁니까? 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그죠? 자기가 그 MRI를 보고 그 환자를 직접 진료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날 2월 22일 날. 그래놓고는 물어봤습니다. 자, 디스크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사실일 수 있다. 디스크를 갖고 있어도 그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압력이 뭐 낮아진다든 뭐 이렇게 해서 통증을 못 느끼고 꾸역꾸역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생병원의 피사체의 경우는 자생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도 이 복대를 풀러놓지를 못했습니다. 복대를 차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 잠깐 몇 초 찍는 엑스레이를 찍으면서도 서서 찍으니까 그죠? MRI는 뒤집어 누워서 찍지만 엑스레이 서서 물론 누워서도 찍을 수 있겠지만 서서 찍었더라고요. 그걸 찍으면서 복대를 풀지 못하고 이렇게 차고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거기서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명지병원에 가서 그죠? 거기서 찍을 때도 자 12월 9일날 다생에서 찍을 때도 복대 허리 보호대를 차고 찍었어요. 2월 22일날 새벽에 명지병원에 가서 찍을 때도 이 복대를 차고 찍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복대를 풀지 못하는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그 MRI의 심한 그 수액 탈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일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별로 통증을 못 느꼈다는 등 뭐 이러는 환자를 옆에 눕혀놓고 진료한 사람이 그 MRI와 그 환자와 동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등신 같은 짓을 해놓고는 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디스크라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사람이 많은 건 지장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생병원이나 명지병원에서 이 보호대를 차고 찍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통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자생 담당자에게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바로 허리 보호대를 차고 사진을 찍었던 그 피사체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옆에 눕혀놓고 진료하고 다 했다는 사람이, 각종 이학적 검사를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2번씩이나 엑스레이마다 복대를 하고 있는데 그 통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그거는 자생병원에 물어보세요. 명지병원에 물어보세요.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히 누구를 놓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관훈클럽에서 언론인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게 국민들이 보는 방송 앞에서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박원순이가 주장한 얘기는 마치 그 의사가 피고인인 의사를 향해서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기른 사람은 아니지만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따위 소리를 했다라는 주장은 100%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주어가 없지 않느냐? 목적어가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글이란 언어 구조학이라는 것을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그 글 속에서 이것은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의미하는 말인지는 충분히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 담당 의사가 얘기했는 거는 자기가 SNS상에서 본 신경외과 의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 얘기조차도 옳은 얘기가 아니고 박원순이가 인용해서 피고인들을 욕보일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정직이 힘입니다. 최소한 지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고 지나가겠지만 여기에서 더 많은 거짓말을 부풀리고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진실이 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